네, 이 선생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그 수동 결산 파트죠. 예, 뭐 사실상 2부가 됐는데요. 수동 결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테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4 회사 코드고요.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전표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분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 몇 개는 이제 전표 입력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다가 분계 위주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왜냐면 입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분계를 이제 못해서 예, 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입력보다는 분계 위주로 초반에 이제 입력 몇 개를 해드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력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좀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휴리상사인데요. 회사 코드 이제 휴리상사 들어왔고요. 예, 보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2개월 전에 자유로의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 취득하였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이거를 주식을 6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곱하시면 6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의 공정가치, 이게 시가죠. 시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떨어진 거죠. 6천원짜리가 4천원으로 작살난 거죠. 그럼 똑같이 100주 곱하기 4천원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봐요. 그거 얼마예요? 40만원이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 지금 시가가 이제 주식이 떨어진 거죠. 쉽게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떨어진 거예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딱 봐도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얘밖에 안 나와요. 60만원짜리가 40만원 됐으니까 이건 12월 31일에 이 일이 벌어지면 평가해서 손해봤다.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분개를 하면 되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40만 원이 된 거죠. 예, 주당 40만 원, 4천 원.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자 20만 원만큼 깎여요. 그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자산의 감소 처리해 주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본 거니까 말은 긴데 이렇게 이걸 이제 나중에는 다 줄여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이게 회계 처리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차변에 대변에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12월 31일자로 더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분계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들어갑니다. 31일.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입력한 분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저랑 꼭 전산이 같을 필요 없어요. 3번 눌러요. 차변에. 차변 3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잘못 눌러갖고 제가. 자, 이 상태에서 단기 매까지 치세요. 단기 매. 단기 매 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가 자 따져봤을 때 이거 판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31일 시세로 우리가 평가해본 평가손익이기 때문에 자 이론이 되게 중요하죠. 이론 시간에 배우신 내용을 상기해 보세요. 평가손실 그 다음에 20만원 대변에 4번 누르면 대변 가죠. 단기 매 한 번 더 치시면 맨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분개해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예요.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면 돼요. 끝. 자 회사 코드 변경하셔서 1114로 한번 가볼까요? 파라상사. 자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단기 운영 목적으로 기후의 발행 주식 1000주 하고 이제 1,5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옛날에 취득한 금액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액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페이크예요.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금액이 1000주를 1,500원에 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150 주고 산 거예요, 주식을. 그런데 지금 보면 올랐어요. 1,500원이 1,600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16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10만 원 올랐잖아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500원짜리가 1,600원이 됐고 액면 금액은 제가 무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차변에 10만원만큼 단기 매증권이 증가해요. 그쵸?
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을 판 게 아니라 단지 평가에서 얻는 이익이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서 얻는 이익, 평가이익 해서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수익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 자, 파라상사 12월 31일 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단기 매 하시고 이번엔 맨 위에 있는 거 하셔야죠. 분계를 손으로 써놓고 이제 그걸 보고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0만원 대변에 단기 매 평가이익, 평가이익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칸에 있죠. 요거 이렇게 잘 고르셔야 돼요. 다른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그 지식에 기반을 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됐고요. 세 번째 태형상사 1074. 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074. 자, 들어가 보면 역시 단기 투자 목적으로 1개월 전에 동수텔레콤의 주식을 샀는데 50주. 역시나 액면금액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이 됐다는 얘기죠. 2,000원 올랐네. 50주잖아요. 그럼 이제 곱하기를 잘해야지. 자, 그러면 5만원이에요. 50주 곱하기 만원 하면 5만원 주고 산 건데 얘가 얼마가 됐다? 12,000원, 6만원이 된 거죠. 예. 50주 곱하기 12,000원이면 6만원이에요. 그죠? 참, 죄송해요. 예, 틀렸죠? 제가 50만원이 60만원 된 거죠? 미쳤다. 씨. 예, 이게 어떻게 5만원이야? 50주 곱하기 만원이니까 50만원이죠? 미쳤다. 50만원짜리가 60만원이 됐죠? 예,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좀 줄였을게요. 이제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이렇게 써도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평익 이렇게 해주세요. 나만 알아보면 되지 뭐. 사실 실제 시험장 갈 때는요, 나만 알아보게끔 약간 암호화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만 제대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암호화 시켰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익을 본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자, 단기 매 증권 자, 10만원 대변에 단기 매 증권 평가이익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요게 이제 단기 매 증권 평가의 마지막 56페이지 마지막 문제예요. 자, 1044. 자, 풀어볼게요. 단기 투자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뉘앙스를 줍니다. 주식을 샀대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100주. 액면 금액은 무시하시면 되고 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럼 100주를 25,000원에 취득하면 250만원 주고 산 건데 올랐네요. 300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3만원 됐으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보고 가요. 그래서 250만원짜리 주식이 300만원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 얼마 이익 받느냐? 플러스 50만원 이익 받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50만원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 회사 코드 변경할게요. 1044 가온상사죠. 일반 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 자, 50만원 대변에 단기 매까지 치시면 돼요. 단기 매로 하시면 돼요. 평가이익 같은 금액. 이거 자동으로 분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산 소모품 테마로 갈게요. 자, 수동결산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 쪽 그 FAT 이금 영상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제가 설명을 잘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소모품 내역이 있는데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 자산처리법은 처음에 처리할 때 소모품이라고 했다가 자, 처음에 처리할 때 자산처리법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소모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 비로 처리. 소모품은요, 안 쓰면 품, 쓰면 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바꿔주는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소모품이 원래 이제 50만원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추가로 20만원 더 산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지금 소모품은 70만원이 있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한 게 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모품이 70만원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도대체 얼마를 썼길래 30만원이 됐니? 40만원을 쓴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소모품을 썼잖아요. 그럼 감소시켜줘요. 40만원. 내가 뭐라 했죠? 안 쓰면 품, 쓰면 비. 썼잖아요. 차변의 소모품 비. 요거 이제 FAT 2급 영상의 재고자산 파트를 보시면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충하셔도 됩니다. 발췌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비, 대변의 소모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요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두일상사 1144 일반 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B.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사실 외우시면 좋은데 830번이긴 한데요. 자, 소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것만 한정해서 두 글자로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모품이라고 치면 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야 될 건 요거거든요. 얘네들은 다 안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는 얘 아니면 얘예요. 코드를 외우셔도 돼요. 173이냐 830이냐. 자, 그럼 어쨌든 830번입니다. 요게 이제 4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173번 소모품이 40만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요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코드 번호를 외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수호상사로 넘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영업부에 사용하기 위해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산처리법 위에 114회 두일상사랑 똑같은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용한 금액이 7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요 되게 간단해져요. 전부 다 소모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쓴 것만 처리하라 라고 하면 쓴 게 7만원이란 얘기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쓴 거는 비용이니까 소모품 B라고 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 그냥 외우시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830번이에요 얘는. 얘는 몇 번? 170? 아까 3번이었죠. 자, 이걸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잠 수호상사 바꿔줄게요. 1104 수호상사 바꿔주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자, 12월 31일 날짜가 없어요. 자, 830 7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173 소모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뭐 입력이 어려운 시험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자, 됐고 빠져나오시고 자, 109의 점검상사로 갈게요. 회사 코드 변경하겠습니다. 1094 점검상사. 자, 가볼게요. 역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사용한 게 55만원이다 라고 돼 있으면 정말 쉽게 나온 거죠. 소모품을 썼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소모품을 그만큼 감소시켜 줍니다. 55만원만큼 썼으니까요. 그리고 쓰면 B 소모품 B 55만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830번 얘는 17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구입 시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자,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차변에 830 하시고 쓴 게 얼마라 했죠? 55만원. 대변에 173.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상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태형상사로 갈게요. 자, 회사 코드 변경하겠습니다. 1074 태형상사. 자, 가볼게요. 자, 영업부에서 소모품 구입 시 이번에는 다 비용 처리했대요. 이제 약간 조삼모사예요. 거꾸로. 지금까지는 다 자산 처리였어요. 근데 이번엔 다 비용 처리했는데 안 쓴 게 3만원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좀 반대로 가셔야 돼요. 안 쓴 게 3만원. 그럼 다 썼으니 안 쓴 거를 남겨놓으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원래 비용이 차변에 가잖아요. 대변에
보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 쓴 걸 남겨요. 사모품으로 합니다. 3만원. 그리고 비용을 차변에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토해내요, 대변으로. 원래 비용은 대변에 안 가요. 근데 결산 때만 유일하게 비용이 대변에 가고 수익이 차변에 가요. 그게 이제 요 뒤에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설명할 때도 할 건데 그겁니다. 그래서 소모품은요 173번, 소모품 B는 몇 번? 830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분개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워들 하시니까 천천히 입력하면서 할게요. 자, 12월 31일 가지고요. 차변에 이번에는 173번 소모품이 와요. 3만원. 대변에 830번 소모품 B가 대변에 가면서 토해내지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문제 남아있는데 마저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결산 소모품 테마 1054 무한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1054 무한상사 들어가 볼게요. 일단 소모품 B를 2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자산 처리, 이건 이제 맨 첫 번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 자산 처리했으니 쓴 것만 처리하라는 거니까 얘는 쉬워요. 소모품 B예요. 이렇게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말이 어려워요. 사실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모품이 20만원. 왜냐면 처음에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리를 해보면 소모품 B는 830번. 코드. 얘는 몇 번? 173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입력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05회 무한상사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B 20만원, 대변에 소모품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빠져나옵니다. 자, 마지막 1034 충정물산 갈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처리한 금액, 그럼 전부 다 소모품 B로 했다는 거예요. 안 쓴 거는 20만원이다. 그럼 안 쓴 것만 남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안 쓴 거 남기면 되죠. 소모품 B가 아니에요. 20만원. 자, 기존에 다 썼다고 한 거 토해내고 소모품 B 20만원 이렇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드 달아줄게요. 173번이고요. 소모품은 얘는 얼마? 830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그쵸? 그 다음에 20만원. 안 쓴 거 남기라고 했으니까요. 830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결산,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손익의 예상,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이 있는데요. 어려우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버려도 되는데, 이거 지금 두 문제씩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그죠? 버릴 건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이건 원리가 좀 명확하게 나온 거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가는 거고, 못 하시면 어려워요. 일단 좀 볼게요.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지 제가 설명드리니까 잘 보세요. 일단 하는 상사를 보시면요. 이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입력보다는 분계 위주로 해드릴 테니까, 입력은 다 하실 줄 아니까 이제 분계 위주로 해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돈이 없나 봐요. 영업부에 12월 전기요금 100만원을, 전기요금 100만원을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대요. 전기요금은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다음 달에 납부. 전기요금, 다음 달에 납부.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라고 일단 분개를 해줘요. 수도광열비. 그리고 100만원을 일단 분개를 차변에 합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내기로 했잖아요.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네모할게요. 왜냐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수도광열비는 815번이에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26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코드 입력하고 하시는 건 그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 이걸 이제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이자율 12%로 차입했대요. 그러면 이제 차입금인데 12%면은 1년에 1200만 원 이자를 줘야 돼요. 원래 12달이니까. 그런데 차입 기간을 보니까 12월 달에니까 한 달치 이제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올해의 이자는 저 12달 중에 한 달이죠. 그쵸? 그래서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 원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고.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이 12월 1일 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올해의 이자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나중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5일 날 그러면 지금 발생된 이자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의 1억에 이자가 12%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1년치 이자는 얼마예요? 1200이죠 원래 대로 하면. 그죠? 근데 이 중에 한 번 더 들어가요. 12분의 1이에요. 왜냐면 12월 한 달치 이자만 이게 1년치 이자니까요. 그럼 이거 100만 원이에요. 예. 사실 이걸 붙여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예. 이게 왜 붙여서 푸는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잘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2달치 이자를 일단 계산해 보고 연이율. 근데 이제 우리 해당되는 월은 한 달밖에 없으니까 쪼개 놓은 거예요. 요 100만 원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입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이 되기 때문에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주기로 한 거잖아요. 내년 5일 날 준 거잖아요. 1월 5일.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랑. 전기요금도 인식은 지금 이번 달 거잖아요. 돈 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 때문에 인식은 지금 돈은 나죠. 이게 미지급 비용이고 미수수익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입력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입력을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비슷한 패턴을 계속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집중하는 차원에서. 자, 다음 갈게요. 자, 슈리 상사. 이번에는 또 반대로 나오는데 얘는 차라리 좀 쉬워요. 어떻게 쉽느냐? 어떻게 쉬운가 좀 볼게요. 결산 현재 임대료. 여기서 임대료 영업의 수익이라는 얘기는 임대료예요. 미수분 30만 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거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 있죠. 그리고 미수 수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모 이렇게 할게요. 임대료 미수 수익. 그리고 임대료 영업의 수익은 제가 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입력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닌데 입력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자, 1154. 자, 일반 점표 입력한 다음에요. 12월 31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뭐 저는 이렇게 코드로 외웠는데 미수수까지 치셔도 돼요. 이렇게 미수수 이렇게 쳐도 됩니다. 자, 한 다음에 30만 원 하시는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임대료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글자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가다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뭘로 하면 되나요?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얘는 안 씁니다. 얘는 전산회계 2급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904 임대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 쓰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번 물어볼까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14회 주일 상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잘 들어봐요.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 자,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잖아요. 경미미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경과분이라고 하면 미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경과분 이자라면 미지급 비용에 따른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6만 원. 그래서 차입금 이자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36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건 정해져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기간 경과분 어쩌고저쩌고 하면 미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 이자니까 미지급 이자예요.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112회
일단 상품 보관을 위해서 임차한 창고의 월 임차료, 임차료라는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50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한 몇 달치죠? 예. 지금 1년치예요, 이게.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죠. 월 임차료니까 50만 원이네요, 그냥. 그죠? 자, 그러면 한 달 월세가 50만 원이란 얘기예요, 결국엔 이거. 그리고 다음 달 10일 지급. 그러면 임차료, 월세.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참고로 미지급 비용 뭐 미수수익에는 거래처를 안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30만원 미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자 미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미수 수익 3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역시 같은 금액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파라상사. 자, 또 나오죠.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150만원.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라면 차변의 미수수익. 이게 문제 뉘앙스가 이렇게 나와요. 150 대변의 미수이자니까 이자수익이에요. 이자수익 같은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부터 입력하면 대변 자동 완성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지우상사. 자,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천만원 차입, 12월경 차입 단기 차입금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단기 차입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천만원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건 아닌데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인 거죠. 그리고 4월 1일에 차입했으니까 연이율 5%. 그럼 올해에 해당되는 거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이걸 이제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월부터 딱 잘라요. 4월 1일부터 어쨌든 12월 31일 것까지는 올해, 그리고 나머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 내년이잖아요. 근데 돈을 언제 지금 갚기로 했냐면 이때 다 주기로 했고, 이자도 원금도 이때 주기로 했고 이자도 이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9개월치, 지금 9개월치거든요. 이 9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인식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 그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3천만 원이 5%잖아요. 그죠? 3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5%. 일단 얘를 먼저 구해요. 요게 얼마냐면 1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12달 분에 9개월치가 오래 거라 했잖아요. 요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좀 어렵죠? 곱하기 9 나누기 12.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1125000이에요. 1125000. 요게 이제 9개월치에 대한 이자라는 거죠. 이걸 구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기간 경과를 한 거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1125000 대변에 나중에 주기로 한 거죠.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미지급 비용 같은 금액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기간 경과분 이자 15,000원. 자, 요것도 역시 똑같은데요. 자, 이건 예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이건 이자 비용에 대한, 이건 이제 내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고, 얘는, 자,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수 수익이에요. 15,000원 이자 수익 15,000원.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거 버리고 합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사실 제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그래서 저도 뭐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이게 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최대한 이론 때도 많이 하지만 좀 근데 좀 굳은살이 배기면 뒤늦게 가서 이해가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땐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자 비용 미지급액 60만원. 야, 요런 거는 좀 쉽죠. 대놓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6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60만원. 같은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얘도 똑같아. 이렇게만 나와주면 좀 땡큐한데, 그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12만 5천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2만 5천원. 사실 지금 이제 하긴 하지만 어려우면 쭉 한번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다른 거 다 공부 좀 쉬운 거 위주로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소한 2회독은 하라 그랬죠, 제가. 자, 넘어가시고. 자, 61페이지. 자, 역시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자금사정 영업부의 12월 급여 5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아까 수도관업이 미지급 비용이 있었잖아요. 얘는 급여 미지급 비용이죠. 자, 차변의 급여 100만원. 대변의 미지급 금이 아닙니다. 이거 미지급 비용입니다. 12월 31일에는요 미지급 금 미수금을 안 써요.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만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04회로 갈게요. 자, 임대료란 얘기는 내가 건물주란 얘기죠. 600만원인데 임대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대요. 보통 이렇게 선불로 안 하는데 후불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다는 거예요. 후불. 그럼 이제 미수수익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중간에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반년치, 600만원의 반년치니까 3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년치에 해당되는 3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인식은 일단 지금 하고 돈은 나중. 그래서 임대료 같은 금액. 이때도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에요. 900번대 임대료 있죠?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전사들이 쳤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102회 유리상사. 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율 6%로 농협은행 1000만원을, 자, 6% 12개월간 빌리기로 했는데 9월달부터예요. 참 지저분하게 해놨죠. 12개월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일단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자 12월까지, 그러면 90, 11, 90, 11, 12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거에 대한 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1000만원을 연이율로 일단 곱해요. 프로. 얘 60만원이거든요 60만원 구한 거에서 곱하기 12분의 4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20만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100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4 나누기 12 20만원. 20만원이 이제 올해 거란 얘기죠. 나머지는 내년 거고, 그래서 20만원이 올해 거. 그럼 이제 요걸 구했으면 이게 차입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원. 이건 내년에 줄게 미지급 비용. 자, 같은 금액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우성상사를 볼게요. 자, 우성상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간 경과분 미수액 6만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참고로 이건 거래처를 안 걸어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6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같은 금액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간 경과라고 나오면은 미자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수익이면 미수수익, 그게 비용이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손익의 이연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국면입니다. 손익의 이연. 자, 1154 휴리상사. 자, 일단 가보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요,
자, 일단 선급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고 거의 선급 비용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수 수익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 볼게요. 10월 1일에 이거는 뭐냐면 돈을 먼저 받고 인식은 그때그때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었어요. 전액 보험료 처리했다는 거예요. 약간 소모품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올해에 해당되는 것만 올해 거지 그러니까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3개월 분만 비용 처리해야지 9개월 분은 내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험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미리 준 거는 선급 비용이 되어야 돼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걸 다 지금 전액 보험료라고 했으니 저걸 이제 토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 중에서 계산이 그렇습니다. 60만 원 중에서 이걸 이제 월로 나눠요. 나누기 12개월로. 한 달에 5만 원이죠.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 5만 원씩 한 거에 이제 내년에 해당되는 이걸 곱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꼴인데 그 중에 9개월치가 내년 거니까 45만 원이 보험료에서 좀 빠져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를 하면 일단 보험료를 토합니다. 야, 저거 45만 원 중에서 저 60만 원 중에서 3개월치인 15만 원만 올해 거고 45만 원 내년 거야.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저거는 미리 낸 돈이니까 선급 비용이야.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차라리 속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보험료 45만 원은 미리 낸 돈이고 올해 거 아니야. 내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NC상사. 얘도 좀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월분 임차료 12달치를 2,400을 자, 이번에는 싹 다 선급 비용을 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싹 다 비용 처리했으면 약간 그 소모품비처럼 진행되는 건데 반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져봐야 돼요, 또 이게. 자, 보시면 올해는 4월부터 이제 9월, 12월까지 합치면 이제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리고 내년 거는 3개월이거든요. 근데 이 12달치를 모두 다 선급 비용이라 했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 9개월치가 올해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2,400만 원이라 했잖아요. 2,400을 12달로 나눠요, 일단. 한 달에 200만 원 꼴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중에 자, 일단 9개월치가 올해 거니까 200만 원어치 중에서 9개월에 해당되는 1,800만 원이 올해의 보험료라는 거예요. 임차료 참. 올해의 임차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임차료. 야, 저거 다 선급 비용 아니고 올해 거야. 1,800원. 그리고 너 미리 선급 비용 처리하는 거 토해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네. 이거 한 방에 보고 이해 안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요, 심지어 전산회계 2급이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있죠, 이거보다 높은 거. 그거 따고서도 1년 동안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당장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좀 몇 개 더 볼게요. 파라상사. 차라리 이렇게 나와주면 좀 속은 편해요, 보기가. 자, 어떻게 나오냐면 보험료 중 선급액 결산분기 안 했다라고 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그럼 이게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12만 원 선급액이다. 그럼 선급 비용만 처리하면 돼요. 아마 시험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저것만 딱 주워 담으면 되는데 분계 틀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숫자만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참고로 요건 이제 뭐 이미 아까 좀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133번 코드고요. 요건 이제 821번 코드를 쓰는데 보험료, 여러분들 영업부 보험료라고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전산회계 2급은 다 800번대 보험료 비용을 씁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정금 상사. 자, 일단 뭐 7월 1일 날 보증보험료 이제 이렇게 1년치, 차라리 이렇게 1년치면 차라리 나요. 반년 거는 올해 거, 반년 거 내년 거니까 120. 전액 비용이 보험료 처리했다. 자, 그럼 일단은 반은 올해 거, 반은 내년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올해 거 보험료라 했으니까 토해내야죠. 이때는 선급 비용이 돼요, 반이. 그래서 선급 비용은 저중 반에 해당되는 60만 원이 되는 거고, 내가 토해내야 될 보험료는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60만 원만큼 토해내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역시 손익에 의한 태형상사가 되겠는데요. 역시 10월 1일날 보험료 36만원을 냈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줄 치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문제 풀 때. 전부 뭘로 처리했느냐? 자산이냐? 비용이냐?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올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제 지금 보면 3개월치는 올해 거, 9개월치가 내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은 올해는 3개월, 내년은 딱 이렇게 9개월치가 내년이에요. 그럼 이제 36만원을 나누기 12달을 해봐요. 한 달에 얼마인가? 3만원이잖아요. 그죠? 3만원에 9개월은 내년 거죠. 그래서 3만원 곱하기 9개월치인 27만원은 내년 거. 저 36만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개월치인 9만원은 올해 거란 얘기죠. 그럼 올해 거는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올해 해당되지 않는 것만 내년으로 토해내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싹 다 비용 처리해 놓은 거를 저거 아니다. 27만원 토해내고 나머지 이제 금액 27만원이 선급비용. 선급비용이 이제 27만 올해 거고 내년 거고 참. 그 9만원이 올해 보험료가 되는 거죠. 저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반복을 해도 아리송해요. 사실은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104회 가온상사 볼게요. 자, 또 볼게요. 12만원, 이거 한 달에 만원 꼴이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차기분이 포함된 거고 다 비용 처리를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기분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이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12만원이니까 한 달에 만원인데 자, 3개월은 올해 거, 9개월은 내년 거예요. 그럼 곱하기 만원 해봐요. 90만원이 9만원. 9만원이 선급 비용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선급 비용 9만원 대변에 보험료 같은 금액,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면 1034 충정불산 코드죠. 자, 근데 뭐 회사 변경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갈게요. 자, 5월 1일, 자, 4월 30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9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자산 처리했다는 게 거의 좀 드문 케이스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면 돼요. 5월부터 이제 일단은 90만원이니까 이거 나누기 12달을 하시고, 그쵸? 9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75,000원. 숫자 지저분하게 났네. 한 달에 75,000원 꼴 떨어지는 보험료고요. 이게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는 몇 개월이냐면 8개월이에요. 자, 8개월은 올해 거. 그다음에 나머지 그쵸? 1월부터 4월까지는 4개월은 내년 거. 그럼 전부 다 올해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분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4개월 곱하기 75,000원을 해요. 이게 내년 거니까. 자, 그럼 30만 원이 나옵니다. 저게 30만 원.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3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뭐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30만 원 보험료를 먼저 구하시고 선급 비용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 완료됐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어려운 건 사실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가지금 가소금 이 부분은요, 제가 파트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좀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나눠보고요. 가지급 가소금 부분은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동결산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동결산 파트 2도 이거는 이제 뭐 쭉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르는 거라 요거는 스킵을 하지 마시고 바로 좀 쉬었다가 요 수업으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고요. 바로 이어서 파트 2로 진행할게요.